네, 사연관의 더블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증권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리포트 중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부분들 날카롭게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하반기 들어서는 처음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은 참 불안한 상황인데 먼저 이번 주에 하반기 들어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래 공포가 자꾸 덮치고 있어가지고요. 국내외 쪽에서 전부 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시장을 뒤덮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에 저희 그 반대 매매를 유예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간 외로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움직일 타이밍은 아직까지도 아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120월선의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235포인트 정도,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한 700 초반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 현실화된다. GDP 전망치 또 마이너스로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리포트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낸 리포트입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이에요. 원통형 배터리 개발로 업사이드 충전 100%라고 하는데 원통형 배터리 우리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냈던 건데 사실 금양 저는 좀 생소하네요. 생소하시죠? 네, 대부분 좀 투자자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원래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갑작스럽게 좀 나타난 기업은 아니고 준비는 했지만 기존의 매출 비중 중에서 67%를 차지하는 건 일단은 발포제 쪽이었어요. 이게 고무라던가 이런 쪽들, 고부가 재료 쪽에 첨가되는 화공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수요처가 자동차의 내장재라던가 상품 포장재, 이런 쪽들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률이라던가 원재료 가격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고 물류비 부담이 또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런 발포제, 본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5에서 6%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일단 6월 23일 날 발표했는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어서 원통형 배터리를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조금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장중에 한 18%까지 6월 24일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는 0.6%로 끝났어요. 그만큼 이 매물대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모습들,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근데 정고점에서 계속 윗꼬리가 달리는 6,000원 지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서 지금 2차 전지 밸류가 붙으면서 어떤 기업의 밸류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매크로적으로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동 공구용 배터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차량용은 아니고요. 이쪽도 점점 더 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170, 21700 배터리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공구 쪽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전동 바이크라던가 스쿠터 이런 쪽까지 넓혀나갈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리포트에서 좀 작성하신 내용 보면은 현재 PER이 12배에서 14배 정도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차 전지 프리미엄이 미반영돼 있다. 물론 미반영돼 있는 것일 수는 있는데 이게 본업으로만 했을 때 17년, 18년도에 PER이 5배에서 6배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아직 2차 전지 공구용 배터리 쪽이 확실하게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프리미엄을 이런 시장 환경에서 미리 땡겨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좀 빠져서 끝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 반짝 좀 상승은 있었는데 자리는 괜찮게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300원대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분할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에 점점 더 많이 셀이 출하될 부분들 반영하면서 배터리 쪽에 이 또한 좀 지나갈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도 시간이 흐르면 또 해결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를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금양 체크해봤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적표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워낙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좀 부침이 심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금양 같은 종목이 대안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은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금양의 대안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쪽이랑 이제 약간 비슷해요. 본업을 원래 네. 하고 있었던 부분들의 매출이 컸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을 좀 더 빠르게 확보한 기업입니다. 동원 시스템주고요. 이쪽은 종합 패키징하고 첨단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포장재라던가 뭐 알루미늄팍, 식음료용 캔, 유리병 이런 쪽에 대부분의 어떤 포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알루미늄 수출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부분들이 외형을 확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향후에는 웰빙 산업이라던가 산업용의 기능성 포장재 이런 쪽까지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2차 전지용 캔이 이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주력 품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얼마 전에 또 공시가 나왔네요. 585억에 캔 신공장 신축 공사를 공시를 했습니다. 점점 더 이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기업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완공 시에는 셀 연산 5억 개 이상을 생산을 캔 쪽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배터리 3사 중에서 지금 원통용으로 하는 쪽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쪽은 상대적으로 실적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파우치형의 SK 이노베이션은 적자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흐름 자체가 원통용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21,700뿐만 아니라 4680 쪽도 캔 쪽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연기금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5만 원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5만 원대가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접근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종목은 보시면 뭐 6월 중순 기점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은 5만 원 선에서 한번 우리가 지켜보고 체크해보고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낸 리포트인데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철강 가격이 지금 5월 들어서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이 리포트는 매수 의견은 유지하되 목표 주가를 44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글쎄요. 목표가를 하향한 부분은 좀 맞다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바이일지 아니면은 셀일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 둔화하고 피크아웃 우려를 반영하면서 목표가를 16%가량 하향을 시켰고요.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성공적으로 좀 방어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던가 조선 쪽의 후판 가격을 적절하게 협상을 하면서 스프레드 마진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철강 회사들 보면은 5월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이 봉쇄된 장가항법인 이런 쪽은 조금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5월부터는 이제 글로벌 철강 가격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하반기에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가 조선 쪽에서 판가 인하 압력들이 조금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말고도 지금 중국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금리를 이제 인하하면서 양적 완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6월에 지금 PMI가 오히려 중국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봉쇄 해제한 이후에요. 하반기 시황에 받는 가능성의 긍정적 지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철강 PMI로 들어가 보면 오히려 철강 PMI 쪽은 4.6%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에는 조금은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21년도에는 18년도와 40만 원 부근에서 차트상으로 쌍고점을 형성을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40만 원 부근에 쌍고점을 찍고 바닥 부분도 명확합니다. 15만 원대 정도가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봉상으로 지표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네, 이평선이 모여 있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는 2일 동안 외국인들 그리고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만약 이 수급들이 다시 반전해서 매도 쪽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철강 가격의 약세와 더불어서 1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으러 가는 그런 좀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리포트 내용과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뭐 철강 가격 약세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중국 쪽의 회복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주신 부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은 뭐 올해 들어서 72%가량 올라서 저랑 민영 앵커도 브리핑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샀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도 농담을 했었거든요. 안타깝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느 시점에 얘기해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랑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보시면 내수 군수사업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군수, 방산 이런 쪽에서 캐시카우만 깔고 가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 누리호 발사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완료를 했잖아요. 이런 쪽에서 우주까지도 지금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공격기 FA-50이 동유럽 신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슬로바키아 국방 당국에서 관심을 표명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러우 전쟁 계기로 해서 공군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그런 쪽들에서 F-16기를 도입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미국 쪽에서요. 그런데 발주를 내더라도 바로 이걸 충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병력의 상당수를 보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국이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침략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 유럽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 수입이 아니고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FA-50 같은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48대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요. 그러면 대당 이게 510억이거든요. 만약에 성사된다라고 했을 때는 2조 5천억 규모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일 국가의 방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모든 국가들에서 지금 평화 유지 비용들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산 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캐시카우로 깔고 그 위쪽으로 또한 우주라던가 이런 발사체, 위성 이런 쪽들로 밸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권에서 코로나 때 16,000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지금 6만 원 부근을 최근에 찍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좀 올라갈 자리도 많이 있다라고 봐서 52,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좀 열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84,000원 정도로 조금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주로는 한국항공우주 체크해봤습니다. 일단 52,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해서 목표 주가 좀 높게 잡아주셨는데 84,000원까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디테일차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